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키워드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이라는 것은요, 농사를 목적으로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귀촌은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생활을 즐기기 위해 내려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촌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귀산이라고 하는데요.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귀산촌 길라잡이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어 귀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귀농어, 귀촌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 귀농하시는 분, 귀어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 모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촌인의 증가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약 48만 명으로 이전 대비 7%가 증가했고요. 귀농인은 약 13,000명이 늘었고 귀어인은 약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귀농 귀어인보다 귀촌하는 인구수가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농인, 귀촌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귀농인 중에 여성 비율은 약 32%입니다. 근데 귀촌인의 경우에는 여성 비율은 43%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귀농인의 경우 50 플러스 세대는 약 75%인데요. 반면에 귀촌인은 50 플러스 세대가 36%이며 30, 40 세대가 64%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젊은 30대가 귀촌의 경우 전체의 48%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의 형태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한 후에 다시 연고지로 오는, 그래서 U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8%로 가장 높았고, 귀촌의 경우에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다시 농촌으로 온 경우는 57%,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농촌으로 간 경우도 43%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31%, 그리고 농업의 비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23%였습니다. 반면에 귀촌하신 분들께 왜 귀촌하셨습니까? 하니까 24%가 농산업 외에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15%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귀촌을 하더라도 직장 취업을 통한 경제적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활동을 하되 정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과 연계된 것이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귀촌인의 14%는 귀촌 당시에 1인이었는데요. 그 사유는 가구원, 즉 배우자 등이 직장 문제가 있어서 50%, 자녀의 교육 문제가 13%, 또 가족이 이주를 반대한다도 2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 26개월 정도, 2년 좀 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귀농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전체의 약 절반 정도인 48%였습니다. 귀촌 교육의 경우를 보면 그 귀촌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16%만 교육을 이수했고 나머지 84%는 귀촌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5060 세대는 55%, 절반 조금 넘게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70세 이상은 76%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 5년이 지나서 가구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귀농하기 전 대비 약 88% 수준으로 한 13% 정도 줄었는데요. 월 그럼 평균 생활비는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귀농한 경우에는 월 한 184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것은 귀농 전보다 무려 85만 원, 약 32% 정도를 줄인 금액이고요. 그럼 귀촌 즐기기 위해서 오신 그렇게 답하신 분들은 월 205만 원으로 이전보다 55만 원이 준 약 21% 줄였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귀농 귀촌 후에 식사의 비중은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더 비중이 늘어났고, 건강 의료 소비는 전체에 비해서 이전보다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농 가구의 전체 귀농하시는 분의 50%는 농외 경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즉 귀농한다고 하셨고 농사 짓는 것 외에도 50% 정도, 절반 정도가 경제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84%는 왜 하셨습니까? 하니까 소득이 더 필요해서라고 답했고요. 반면에 귀촌하신 가구들 중에 경제 활동을 하신다라고 답한 분들은 89%였습니다. 즉 11% 정도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귀촌 가구고요. 일반 직장 취업이 58%, 자영업이 20%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젊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일부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한 비중은 15%입니다. 그러니까 귀촌은 농업 외의 목적으로 갔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농업을 하는 분들도 한 15%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연령별로 보면은 5060 세대는 18%, 그리고 70대 이상은 7%였습니다. 아무래도 70대 이상은 나이가 드시니까 원하시지만 그래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5060 세대는 타 연령 대비 다소 높은데 그 이유는 한 5년이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을 쓰는 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서 더 선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귀농 가구가 주 작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48% 정도는 재배가 편해서라고 응답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기대되는 것을 주 작목으로 택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의 거주 주택을 보면은 귀촌인 경우에 무려 35% 정도는 아파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읍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아파트가 있는 곳에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택 점유 형태도 귀촌의 36% 정도는 임차, 즉 전세 월세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36%는 살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지원 정책에 의한 주택 점유 형태는 아직은 2%에서 3%로 아직은 홍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적합성이나 준비도에 있어서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농어촌의 경우에 빈집이 약 한 30% 정도,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도 되고요. 우리도 그 전문가들이 이쪽에 사회적 기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한 30% 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곳이 주는 그 주거 환경이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융화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귀농의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중은 75%였습니다. 그러면 왜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선입견이 있거나 텃세, 어느 지역이나 이제 텃세라고 표현을 하죠, 외부인들은. 그것이 52%,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과 시골에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약 17%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불편한 것이 옆집에서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걸 알고, 또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초대 오시게 되면은 그 손님에 대해서 뒷담화가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다. 도시에서는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피곤하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도시로 갈까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집과 토지 문제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는데,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13%가 어떠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텃세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데, 잘 소통하지 않았을 때 내려가신 분들이 고민을 잘 들어보면은 이러한 집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큼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귀촌의 경우를 보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였습니다. 관계가 왜 좋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선입견과 텃세가 10%,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이 6%, 집 토지 문제는 3%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귀농하신 분들에게 만족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62% 만족한다 그랬고, 귀촌의 경우도 6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즐기러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높고, 지역 융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거리를 두는 방식이 존재해서 그렇지 않은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에 그러면 5% 정도는 굉장히 불만족했고요. 귀촌의 경우에 약 1%가 불만족했다라고 실태 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제 그 조사 연구들을 소개하면요. 벤처 창업학회에서 2019년에 게임 이론에 근거한 농촌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 간 갈등 해결 전략 차이 연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이 왜 유발되느냐 이 원인 중에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주민에 의한 갈등 유발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도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시골에서의 숟가락까지도 알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컸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더 들어가 보면은 저 사람은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그 태도가 가장 강한 갈등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비결로 상대방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거나 이익을 위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을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는 게 맞겠지만 그 들어온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텃세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의 도시에서 익숙한 생활 방식이 그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쟤는 왜 저래? 왜 참여하지 않지? 왜 우리랑 다른 척하고 뭐 소위 잘난 체 하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이러한 식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서로가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 시간,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그리고 더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연구는요. 그 농촌 계획 학회라는 데서 귀농 귀촌인의 소득 만족도와 자연환경 만족도 비교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귀농 귀촌인의 자연환경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그 소득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아까 소득 구조를 보면 이전보다 약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심에 살 때보다 소득이 줄었네. 그러면 비용도 그만큼 줄여야 밸런스가 맞는데 아까 비용 주는 것보다 그것은 뭐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심에 살 때보다 현금 흐름 측면을 보면 뭐 플러스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너무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그렇지만 그 통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귀노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소득 만족도였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농귀촌의 이유가 자연환경이거나 귀농귀촌 시 가족의 지지가 있었거나 귀농귀촌 이후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나 또 지자체로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받았거나 귀농귀촌인의 소득 만족도와 그랬을 때 자연환경 만족도가 모두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외에 귀농귀촌인의 소득 만족도와 자연환경도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정리하면요. 소득 만족도는 현재의 가구 소득, 귀농귀촌 전 소득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소득 만족도는 당연히 소득이 줄어서라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연환경 만족도를 아까 이제 고려사 왜 갔냐에 굉장히 1위로 랭크가 됐는데요. 그랬을 때는 귀농귀촌 시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지지했다,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잘 융합했다.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 정보, 일자리 정보, 체험 정보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귀농귀촌을 위해서 그 7단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데 1단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과 논의를 하고 장목 정보, 영농기술, 입지 조건, 농지주택, 그리고 영농계획 이런 순서를 제시하고 그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기를지, 필요한 영농 기술을 어떻게 배우는지, 어디서 정착할지,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
연금계획 수립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 사례와 자료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로 살아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생각과 달리 현장 체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자신에게 맞는 귀농 귀촌 전략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위한 정보, 그것들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자가 진단도 가능한데요. 귀농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라든지 준비도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자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에서 지원 정책이 중요하죠. 2021년 자료도 이제 원본이 그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원본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주택 구입 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자금융자 사업,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창업 지원 센터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문의를 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실버 산업을 하면서 그 지인들과 같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6차 산업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고민을 했고 또 산을 사서 그 속에서 그 관리하는 것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육 과정을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촌밀했다는 것을 무려 한 10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굉장히 더 촘촘하게 그 농어촌 공사를 중심으로 뭐 산림청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균형 기촌에 있어서 가장 권장되는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은 바로 농업인 등록인데요. 농업인 등록, 즉 법적 절차를 거쳐야 귀농 귀촌인이 되고 자격이 되어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찰할 땐 필요 없지만 정말로 내가 귀농 귀촌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농업인이라고 했을 때는 농지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농지도 법에 규정한 게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라든지 또 거기에 또 규정에 정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축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농촌 주택 표준 설계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굉장히 촌밀하게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또 거기에 또 사례집도 소개되고 있는데 규룡이촌 사례제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주로 얻는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재배 기술의 어려움. 저도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농촌을 오고 가면서 느꼈는데 실제로 이 재배 기술을 익히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농사 안 해보신 분들은 마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일을 할 때 한 10년 정도가 필요하듯이 농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재배 기술의 어려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은 어떤 기후의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통 채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장점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 일이라고 했을 때 그 판로 개척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 귀농 귀촌하신 분이 어려운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재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배워가는 것 그리고 소득 판매와 소득이 연계되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인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 소득, 고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자영업자, 창업자의 고충과 유사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득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과정 속에 지난한 과정이 있고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과정은 자영업자와 창업자의 고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귀농 귀촌이 시니어 라이프 시간 키워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7단계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50 플러스 세대에는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55에서 76%에 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일에는 충분한 사전 학습이 필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한 지역에 살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딪히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여기를 위해서 패스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 패스파인더는 기본적으로 그 귀촌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보다 더 제가 볼 땐 선진적이고 더 고도화된 방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거기서 생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문의를 하거나 또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그 귀농 귀촌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 맞춤입니다. 지역과 자신의 특성을 조율해야 되는데 새로운 문화에 열린 적응은 필수입니다. 마치 처음 3년에서 5년은 새로운 환경,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면은 그 귀촌, 귀농의 첫 번째 비결, 노하우 성공하신 분들은 3년, 5년은 그냥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뭐 왕년에 이랬다, 내가 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로 반감을 사기보다는 그대로 삭이라고 하죠. 삭도 뭐 지금 8만 원, 10만 원으로 굉장히 고수입입니다. 가서 일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어울리고 같이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지역사회 보면 제가 문화예술 동아리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런 활동도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소통하고 채널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융합되고 어울려야 되는데 도시에 살다 보면 굳이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지역사회가 중요하고 특히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노하우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어떤 경우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울릴 그 놀거리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그 어울림이 중요해서 그 과정 초기에 3년, 5년 그 어울리고 그렇지만 자신의 그 관점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삶의 설계가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은퇴 후 삶의 연속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가족 구성원의 철저한 동의, 조율은 필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부분을 위해 어쩌면 10년 이상의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사모님의 경우에 도심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시골이 주는 그 풍경이 그 빡빡한 일상에 찌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많은 상당수의 그 도심에서 문화 환경을 지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벌써 한 세 쌍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거대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촌밀하게 여러 번 그 지역에 가고 그 지역에 활동하게 하면서 어울리게 하면서 익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0년 이상의 공을 들일 필요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너무 좋게 생각했던 귀농 귀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도시와 달리 문화와 의료 접근성 이게 좀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여기에 대해서 교육까지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이 뭐냐 그러면은 일자리와 교통이죠.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교통 접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 뭐 가장 그 시골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디 뭐 그냥 근처에 뭐 마트나 백화점 가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볼래도 극장이 없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시내까지 가야 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한 병이면 괜찮은데 심각한 병의 진단이나 그것을 위해서는 서울의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것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다면 만약 손자녀도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이런 고민들이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좋은 것은 그 지자체의 경우에 읍면동, 시군구 이런 군 이런 곳의 지자체의 시정의 목표, 분정의 목표는 바로 인구 증대 그리고 어, 관광 수입
확대 뭐 이런 것들이 1 위, 2 위, 3 위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더라도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특성화된 어떤 더 나은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목들이 다행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연계할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평야지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산맥입니다. 그래서 끊기는데 이 여기에 도로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제 굉장히 편해지겠지만 그전에는 운전하기가 피곤하기 때문에 교통망, 특히 철도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마무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시골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독거노인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상속을 하라고 왔는데 상속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자산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빈집이란데 그 빈집이 너무 외딴 곳이어서 어떻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귀농귀촌은 새로운 전환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기로 하신 분은 미리 살아본다든지 또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적응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본점을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뵌 지인은 약간 20년 정도 그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는데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주는 그 특히 자연에 주는 그 감사함 그리고 소박한 삶 그리고 만족한 삶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교육 문제는 뭐 스키 장학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아가서 병원의 문제는 그 근처에 군 정도의 그래도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기본을 할 수 있고 서울과 연계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골에 건강하게 살면서 해결한다든지 다만 문화예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그 감내할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도 걸어서 이렇게 극장에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 극장을 1 년에 몇 번을 가겠습니까? 뭐 마음으로는 쓰레빠 신고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는 건 손으로 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거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은 나의 터전이고 나의 삶의 근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라고 선배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우리의 단계를 바꾸는 그 일이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학습하는 시간, 충분히 연구하고 모든 것을 옮기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런 지원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아시는 지인께서 한 10년 전에 저와 같이 시도하셨다가 지금 이제 다시 터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사부작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저게 간절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야키아 같이 교육받으러 가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교육을 이루고 있고 또 그 터전을 다룬 또 지인과 함께 또 뭔가를 만들고 있고 그 사이에 사모님을 설득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설계하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계획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옆에서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 사전 준비는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삶의 연장선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그 연속성 속에서 그렇게 이어지되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구나.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고려 사항들 하나하나씩 다 갖추신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농 귀촌에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시니어 라이프 시간 키워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